샬롬, 안녕하세요. 밴쿠버 하이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임금 협상에 대해서 나눠볼까 해요. 주제가 조금 어려울까요? 어쨌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경험을 토대로 이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임금 협상을 했구나 라는 정도 아실 수 있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체어사이드, 즉 덴탈 어시스턴트 임금이 시급이 얼마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15불에서 20불 사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2010년도 당시 체어사이드로 일할 때 제 시급이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10불이었어요, 10불. 지금 생각해도 놀랄 만큼의 금액인데 제가 10불 받고 일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한국 치과 의사분과 일을 하고 있었는데 라이센스 취득 후에 제가 원장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원장님, 제가 이제는 라이센스를 취득한 정식 CDA가 되었으니 이제 최소 15불은 받아야 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15불도 그 당시에 다른 CDA보다는 훨씬 낮은 임금이었고요. 원장님께서도 수락을 하셔서 한 1년 정도는 15불로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캐네디언 치과로 이직하게 되면서 면접에서 캐네디언 치과 의사가 다시 또 굉장히 직설적으로 묻더라고요. 너 시급을 얼마를 원하냐. 제가 그때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캐네디언 인터뷰 문화구나. 그때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혹시 캐네디언과 인터뷰하실 때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원하시는 시급이 있다면 인터뷰하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원하는 시급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그 당시 18불을 원합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직하자마자 시작된 일이 지금 하는 일과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부어졌죠, 저한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달에 19불로 인상이 되었고, 두 달 뒤에는 19.50센트, 그리고 세 달 뒤에는 20불로 인상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임금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한 적이 없었고 열심히는 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을 시작했을 당시에 영어도 충분하게 잘하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매일 공부를 하고 매일 영어 공부하고 정말 일하는 동안에는 정말 다른 생각 안 하고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또 의사 입장에서는 또 그거를 봐주지 않았나, 또 그런 부분에서 좀 감사했고요. 어쨌든 제가 20불로 한동안은 동결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임금 협상을 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제가 코र्스 하나를 받았어요. 이게 보수교육 같은 건데 이거거든요. 아버츠포드 근처에 있는 대학교에서 제가 보수교육 하나를 받았어요. 이게 이제 임시 템포러리죠. 임시 크라운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론을 공부하고 또 실기 시험도 보고 이론 시험도 볼 수 있는 어떤 코र्스거든요. 이거를 수료하게 되면 또 라이센스가 따로 나와요. 제가 이거를 취득하게 되면서 또 임금 협상을 하게 됐죠. 원장님, 제가 이런 보수교육 이런 거를 제가 지금 라이센스를 하나 또 취득하게 되었는데 제가 22불은 받아야 되겠습니다. 또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또 이 캐네디언 의사도 억셉할 만한 거죠.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라이센스를 또 하나 땄으니까. 그래서 25불로 인상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몇 년 정도는 22불에서 동결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임금 협상의 계기가 뭐였냐면, 제가 아이를 가지면서 육아휴직 1년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일을 그만두겠다 하고 그만뒀어요. 근데 이제 육아휴직을 약 1년 정도를 가지고 나서 다시 이제 일자리를 찾아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뒀던 의사가 연락이 오게 된 거예요. 너 다시 혹시 올 생각이 없냐? 그러니까 다 오퍼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임금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혹시 저를 원하신다면 제가 최소 25불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오케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25불에 제가 또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어쨌든 일자리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정말 때마침 연락이 와서 이런 임금 협상의 기회까지 가질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25불에서 동결되어서 일을 하다가 그 다음으로 임금 협상을 가질 수 있었던 계기가 뭐였냐 하면, 제가 몇 년 전에 토론토에 있는 한 대학이죠. 한 대학에 덴탈 하이지니스트 코र्스에 합격을 하게 되어서
제가 2주까지, 그러니까 캐나다 BC주에서 밴쿠버에서 토론토로 이주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과정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원장님, 제가 6개월 뒤에 밴쿠버를 떠납니다. 토론토에 있는 하이제니스트 스쿨에 합격을 하게 돼서 제가 지금 그 학교 코र्스를 밟게 되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6개월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드렸어요. 왜냐하면 사람 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법적으로 2주 노티스면 충분했지만 저는 이제 사람 구하는 데 앞서서 어려움이 없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두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제가 학교 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제가 일은 그만둔다고 말했죠. 그럼 일을 그만둬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쯤에 의사가 저에게 자꾸 오퍼를 들어오는 거예요. 네가 학교 가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네 성격은 액티브한 거를 좋아하지 않냐. 맞거든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이렇게 어시스턴트로 우리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미 제 성격을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의사가 오퍼가 들어왔어요. 네가 만약에 하이제니스트 스쿨을 포기하고 우리 치과에서 계속 남는다면 내가 너에게 30불을 오퍼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굉장히 나쁜 딜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좋은 딜이었어요. 제가 25불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5불 인상해서 30불을 올려주겠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확실하게 제가 토론토 학교에 대한 미련을 접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제 마음이 포기가 안 된 거예요.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한 달, 두 달 늦춰지면서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조바심이 난 거예요. 자, 제니퍼, 네가 우리 치과에 남게 된다면 내가 32불까지 주겠어 라고 했어요. 32불에 여러 가지 베네핏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제가 토론토 대학은 의사와 상관없이 제가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의사가 오퍼한 것을 제가 억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 베네핏과 함께 32불로 제 임금이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제가 임금 협상을 어떻게 하게 되었냐. 이게 마지막 임금 협상이었어요. 지금까지 중에.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템핑 에이전시를 통해서 일을 하다가 잡 오퍼가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템핑 에이전시를 통해서 들어오는 시급은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시급과는 또 다르게 받을 수도 있거든요. 덜 받을 수도 있고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30불로 받으면서 어떤 한 치과와 템핑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몇 번 가지도 않았어요. 한 2번 정도 갔었나? 근데 그 치과 의사분이 저를 굉장히 좋게 봐주셔서 35불에 잡 오퍼가 들어왔어요. 네가 우리와 일하게 된다면 내가 35불을 주겠다. 이게 굉장히 큰 딜이었거든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 일 그만두고 그쪽 치과로 가야겠다. 달려갔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치과에 일하는 의사와 솔직하게 대담을 했어요. 원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템핑 에이전시를 통해서 딱 두 번 일한 치과가 있는데 그 치과 원장님이 저에게 35불 오퍼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원장님께서 동일한 오퍼를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이직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의사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32불 올려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얘가 지금 또 이직을 고민한다고 하니까 의사도 아마 고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겠다고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의사가 이제 저한테 얘기하기를 35불로 올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현재 제 시급은 35불이에요. 불과 8년 전만 해도 제 시급은 10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3배 넘게 3.5배가 지금 인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한 가지 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한국에서 경력이 있잖아요. 제가 10불 받을 당시에도 한국 경력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한국 경력 10년이 있는데 내가 지금 10불 받아서 될 거야? 난 절대 지금 10불 받을 수 있는 경력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캐나다에서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신분이고 라이센스도 없는 상황에서 체어 사이드로 일하는데 한국의 경력을 그렇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캐나다 경력을 쌓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지금 현재 캐나다에서 경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직종에서든 제자리 걸음, 발전되지 않은 모습, 어떤 능력 향상이 되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임금 협상 자체는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그 아보츠포드 여기에서 밴쿠버에서 약 2시간 정도 거리예요. 여기까지 가면서 제가 공부하고 라이센스를 또 하나 취득하고 여기 이렇게까지 했던 것은 제 가치를 높이고 싶었어요. 제 능력의 향상을 시키고 싶었고, 그거를 이제 오너 입장에서도 보지 않을래야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임금 인상 협상이 가능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조바심을 내는 거는 지금 당장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는 것 같고, 제가 뭐 10불 체어 사이드로 10불 받았을 때도 분명히 어느 체어 사이드는 15불 받을 수도 있었고, 제가 CDA로 15불 시작했을 때 어느 CDA는 분명히 20불 넘게 시작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런 부분들 조바심 내지 않고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제 가치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